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오른쪽 위에 표를 보세요. 조선이란 나라의 중앙정치 제도에 관한 중앙정치 제도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조선이란 나라는 왕과 의정부와 육조가 가장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의정부, 육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그렇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들이 그런 정책들을 썼는가? 왕권은 강한 왕들이 보통 육조 직계제. 어떤 사람들? 세종. 세조가 육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왕이 사용했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이죠. 그거 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조의 기능까지는 이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거까지 외우시면 여러분들 머리가 뽕 하고 터집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묶여져 있는 두 개의 문서가 있다. 뭐랑 뭐죠? 승정원, 정원이랑 누굽니까? 의군부죠. 의정부가 아니라 의군부예요. 이 두 개는 뭐냐? 왕권을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뒷받침해준다. 왕권을 뭐 보조해주는 기구다라고 했죠. 그래서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이다. 그리고 의군부는 뭐다? 왕의 직속 사법기구다. 왕의 명령만 듣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법인을 잡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 시골에 뭐 이런 그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시킬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할까? 대역죄인, 역적, 왕한테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잡는 곳이 바로 의군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다? 왕권을 보좌하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뭐라고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 밑에 있는 녹색 세 개. 3사. 3사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사원부, 사관원, 홍채은이 아니라 홍문관.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3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 지난 시간에. 3사가 왜 중요하냐? 3사는 뭘 구현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징, 유교 정치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구다라는 거죠. 왜? 유교 정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견제와 균형. 옌세이엔 밸런스라고 했죠. 견제왕 미쳤네. 견제와 균형. 누구랑 서로 견제하는 거야? 왕과 신하들이 서로 견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사. 보라색 세 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ETC죠, ETC. ETC가 뭐야? 기타 등등. 이건 기능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게 아니라 나머지들, 떨거지들끼리 합쳐가지고 ETC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안 중요한 기구들은 아니지만 다른 3사나 의정부 6조에 비하면은 뭐 비중이 좀 작은 그런 기관들이죠. 춘추관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역사서. 특히나 조선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조선 왕조 실록이 유명하죠. 그런 걸 편찬해내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춘추관입니다. 성균관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교육, 최고 교육기관이죠. 고려로 치면은 국자관 같은 곳입니다. 한성군은 서울시가 따로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따로 있고 서울시장이 따로 있듯이 왕이 있는 곳이 서울이지만 그 서울을 관리하는 그 부서는 한성부라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3사다. 3사. 지금까지 본 데 중에 3사가 제일 중요해요. 왜? 조선은 유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죠. 그래서 유교 정치를 구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야?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원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것이고, 사관원은 왕한테 잔소리하는 데고요. 홍문관은 뭐야? 경연을 주관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사가 조선은 중요하다라는 거. 밑에 탐구활동 보시면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봅시다.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다. 중앙집권체제. 중앙이 어디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방이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죠. 중앙과 지방이 상대되는 개념이죠. 중앙의 왕을 대신해서 지방을 통치할 사람 누굴 파견하는 거야?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성종 때 지방관이 최초로 파견됐죠. 12목이란 곳에.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뭐라고 부르죠? 속주군현이 아닌 속군현. 향, 부곡, 소 같은 곳이죠. 그럼 그런 곳을 누가 다스립니까? 향리가 다스렸잖아. 향리.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은 모든 고을의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중앙 집권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선과 고려를 비교해보면 조선이 훨씬 더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석기도 데뷔하고 싶어? 아이고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간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침부터 담임선생님한테 이렇게 아부하려고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일단 조선이란 나라는 지방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고려는 5도 양계로 나눴던 거 기억나요? 도가 있고 계가 있었잖아. 도는 뭐야? 안찰사가 파견된 행정구역. 계는 병마사가 파견된 군사구역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두 개야. 도와 계가 아닌 도 하나. 그러니까 도로 지방행정구역을 1원화시킵니다. 도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 13개? 8개죠. 여러분 비빔면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팔도 비빔면. 팔도가 이제 조선 팔도에서 나와서 팔도인데 이 팔도는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그 도에서 유명한 도시들의 이름을 따서 앞머리 글자만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냉면 좋아하십니까? 냉면의 양대 산맥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이죠. 그렇죠? 함흥과 경성이라는 곳이 주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의 이름은 뭐야? 함경도야. 역시 북한의 수도죠. 실질적 수도. 평양과 안주가 주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도야? 평안도. 황주와 해주가 중요 도시예요. 황주와 해주면 어디야? 무슨 도겠어? 강원도겠죠. 강릉과 원주가 주요 도시예요. 강원도겠죠. 신라의 수도인 경주와 상주가 주요 도시예요. 무슨 도예요? 경상도. 충주와 청주가 주요 도시야. 그럼 무슨 도예요? 충청도죠. 여러분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 곰탕으로 유명한 나주. 여기가 중요 도시입니다. 어디입니까? 전라도죠. 근데 경기도만 이름이 달라요. 경기도만 이름 짓는 법이 달라. 경자는 무슨 경자일까? 서울경자입니다. 기자는 뭐 가깝다, 둘러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둘러싸고 있는 도니까 경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 몇 개의 도다? 8개의 도다. 그래서 조선은 8도로 나뉜다. 조선 8도라고 불리죠. 그래서 8도에는 누가 파견돼서 8도를 담당하느냐? 지금은 도를 하는 사람들을 도의 지자체장은 도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누구냐? 관찰사, 관찰사. 줄여서 뭐 감사라고도 하는데 관찰사라고 하는 사람이 도를 담당하는 거예요. 경기도를 담당하면 경기도 관찰사, 충청도를 담당하면 충청도 관찰사겠죠. 자, 도 밑에는 어떠한 또 행정구역들이 있느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주, 부, 군, 현이었는데 조선은 구, 목, 군, 현이에요. 뭐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부, 개성이면 개성부 이렇게 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클수록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부보다는 목보다는 부가 크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현. 크기가 큰 마을부터 작은 마을 순서예요. 개성부, 강화부, 목은 뭐 광주목, 하윤목 이런 도시들. 군은 뭐 가평군, 무슨 군, 양주군. 현은 무슨 현이 있겠습니까? 남세현, 난성현 뭐 이런 현이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 지방관들이 부, 목, 분연에 각각 파견되고 부는 부윤, 목은 목사, 부는 분수, 현은 혈령 또는 현위 이런 사람들이 파견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 방, 관 또는 수, 령. 여러분 전래동화 보면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사또. 뭐 여러분들 속담 들어봤어요?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원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내는 거야? 왕이. 그 지역을 왕 대신해서 통치해라 라고 하고 파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왕의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야. 어떤 권한을 가지겠어 이 사람들? 엄청난 권한들을 가집니다. 야 세금 내!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여기 다리, 야 다리 고쳐! 지방의 어떤 제도, 어떠한 권한? 행정권을 갖습니다. 행정권. 그 다음에 모두 가져요. 야 어제 길거리 한복판에 원지윤이 똥 쌌대. 그럼 빨리 잡아와. 그래서 잡아. 자, 너 왜 길거리에다 똥 쌌어? 곤장 100대. 곤장 100대를 때립니다. 이런 권한들 뭐라 그래요? 검찰이나 판사 같은 사람들 사법부잖아. 사법권을 가져. 소송에서 재판을 할 수 있고 범인을 잡아서 저기 뭐야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군대를 입고 싸울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죠. 이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뭘 할 수가 있어? 행정권을 이용해서 세금을 빼돌릴 수도 있고요. 사법권을 이용해서 내가 너 재판 너한테 이기게 해줄게 이러면서 뇌물을 받을 수도 있잖아. 심지어 군사권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 견제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임기제와 상피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임기라는 건 뭐야? 맡은 임무에 대한 기간이죠. 그래서 임기가 길면은 그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기를 길게 두지 않습니다. 보통 1년이고 길어야 2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거죠. 상피제는 뭐냐? 서로 상자에다 피할 피자입니다. 서로 피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뭔 얘기냐? 출신지로 위임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뭔 얘기야? 내가 충청도 출신이에요. 충청도 만약에 청주 출신이야. 그러면 충청도 청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쪽에 이미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겠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랑 꽁딱꽁딱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신지로 부임하지 않는 게 바로 상피제입니다. 중앙의 관리일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같은 부서에 배치하지 않아. 중앙 관리일 경우에. 그게 상피제도입니다. 이 지방관들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대와 상피제도를 실시한 거죠. 또 다른 장치들도 마련을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보조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고려시대 때 뭐라고 불리던 사람들? 향리. 향리가 뭐가 됐느냐? 조선시대 때 되면 아전으로 격화됩니다. 여러분 막 이방 이런 사람들 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방 어디 있느냐? 아예 사또 이러면서 오잖아.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2호 예병 현공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또, 수령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임기가 짧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향리들한테. 야 이거 세금 이 동네 얼마나 거치냐? 그러면서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뭐야? 얘네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향리 아전들이 사또를 뒤통수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또가 왔는데 약간 좀 일방해. 그래서 좀 좋은 말로 순진한 사또가 왔는데 이 향리가 좀 약아가지고 막 통수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뭘 만들었느냐? 또 유향소라는 걸 만듭니다. 유향소는 지방의 양반,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향리들이 뻘짓을 하면은 그걸 못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조선의 중앙 정치처럼 지방도 서로 견제하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봐도 동시대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굉장히 국가의 시스템이 잘 정비된 나라예요. 자, 그리고 이 유양소의 양반들이 사또, 수령을 또 보조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면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유양소의 양반들이 양반들 중에서 되게 그 세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에서 정치를 하다가 은퇴해서 내려왔어. 나이도 많고 막 재산까지 하다 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또가 굉장히 어때 보이겠어요? 약해 보이겠지. 이 사람들은 뭐 정일품, 이품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방에 뭐 군수나 혈령 같은 사람들은 뭐 6품, 7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또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돼. 그래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듭니다. 경제소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경제소. 엄청 졸려 보이네. 눈에 잠이 그냥 한가득 들어있어. 경제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이 유양소의 가장 유력한 양반들을, 사족들을 서울에다가 모아놓는 겁니다. 에? 뭔가 얘네가 잘못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경제소를 통해서 유양소를 통제하는 거예요. 지방을 통제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통일신라 시대에 상수리제도, 고려시대에 기인제도, 사신관제도 기억나요? 그런 느낌의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똑같은 게 거의 반복됩니다. 근데 이름만 바뀌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그렇죠? 상수리제도, 기인제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 공부를 해두시고 이름만 이렇게 바뀌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보조해 주는 거는 녹색이에요. 이게 서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견제하는 건 뭐야? 빨간색이죠. 빨간색. 경제소가 어디를 견제하는 거야? 유양소를 견제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조선은 지방도 역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서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겁니다. 유교 정치의 원리가 지방에도 구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봅시다. 111페이지 밑에는 무슨 제도가 나와 있어요? 군사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사제도. 군사제도는 뭐 어려울 게 없죠. 조선의 군사제도. 뭐야 이거? 머리카락이야. 뭐야 이거. 자, 조선이란 나라의 군사제도. 일단 첫 번째로 조선이란 나라는 고려와 다르게 묵과가 시행됐습니다. 맞습니까? 묵과가 시행돼서 묵과를 통해서 누굴 뽑는 거야? 군인들을 뽑는 거야. 군인들을 선출하는 거죠. 직업 군인들을 선출하는 거죠. 그럼 병사들은, 일반 병사들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누가 병사했어? 일반 병사들은 백성들이 했잖아, 그렇죠? 백성들이 병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래요? 아니죠. 모든 남자 몇 살부터 몇 살? 16세에서 60세의 남자라면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선이란 나라. 맞습니까? 자, 중앙군이 있어요. 통일신라의 중앙군은 뭐였죠? 구, 서당. 고려의 중앙군은 뭐였죠? 2군, 6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 표정 지금 어떻게 수업했는데. 자, 조선의 중앙군은 5위입니다. 뭐 충무위, 충자위 이래가지고 위라고 하는 부대가 5개가 있는 거야. 중앙을 지킨다라는 건 어디를 지킵니까? 서울과 왕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럼 중앙군의 반대 개념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방군이 있죠. 지방군 중에서도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 뭐야?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예요? 아니죠. 평시에는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모여가지고 싸우는 예비군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비군이죠. 그래서 조선 지방의 예비군은 잡색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다한 색깔이야. 뭐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어서 잡색군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야. 신분. 그러니까 노비부터 양반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어. 그럼 노비는 뭐 양반들은 뭐 안 싸우고 노비들만 싸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전쟁 나면 다 싸워야죠.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분을 다 편제한 게 바로 이 잡색군이라는 예비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사제도, 조선의 군사제도는 이렇고요. 나중에 세조 때가 되면은 약간 변형이 가해집니다. 세조는 보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보법. 보법은 뭐냐? 고인과 정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고인은 봉족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군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3명을 한 조로 묶습니다. 홍PD랑 강이랑 지은이를 이제 세 명을 한 팀으로 묶어. 3명 중에 1명은 어떻게 정군이 돼서 군대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현역 군인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요새는 나라에서 총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라에서 무기를 지급해주지 않았어요. 개인이 그 무기를 사갖고 가야 된단 말이야. 이제 군대 가면은. 근데 그것도 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 드는데 그 각자 무기를 다 구입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군대 가는데 한꺼번에 군대 갔다 한꺼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야. 번갈아 가면서 군대를 갔단 말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 2달 정도 군사훈련 받다가 나머지는 10개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 짓고 다시 2달 정도 훈련 받고 또 돌아와서 10달 동안 농사 짓고 그러면 어때요? 2달 동안 배운 거 다 까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조가 보완하는 게 보법입니다. 이 3명으로 나눠서 1명은 정군, 현역 군인으로 가고 2명은 뭐 하는 거야? 지원을 해주는 거야. 정군은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내내 거의. 그럼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고인과 공족들은 이 사람이 군대 갈 때 필요한 무기나 갑옷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거야. 돈으로.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농사 지을 수 있어서 좋고요. 이 사람들은 현역 군인이 돼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요. 지금 난리 납니다. 세조는 이 보법이라는 걸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조선시대 군사제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